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셨습니다. 지방에 좀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목포랑 진도도 가셨습니까? 진도는 안 갔고. 진도에서 얼마나 기다리실 건데? 글쎄요, 많이 기다리죠. 예. 사실상 2년 만에 예. 목포, 광주, 예. 봉화, 양산을 다녀왔습니다. 목포에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예. 그리고 김대중 공원의 동상에 참배를 하고 18,000원, 22,000원. 내가 얼마나 선전했던 목포 최고의 해상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요. 예. 그리고 광주에서는 저희 선친을 모시고 있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예, 기념관, 5.18 국립묘지, 그리고 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인사드리고 권양숙 여사님과 또 양산에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예. 얘기를 나눴는데 시끄러워서 얘기를 못 나요. 그 옆에서 하도 떠들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염을 기르셨는데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밭에서 일하다가 예. 저를 덥석 잡고 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오늘 그래도 국정원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분들이 좀 숫자가 줄었네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아니, 죄 짓고 감옥 간 대통령도 사면해 주는데 퇴임해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 전직 대통령이 살 수 없도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셔요. 그 동네 분들 48가구가 사는데 환영일을 한번 했대요. 예. 그런데 이장님 빼고는 전부 문재인 대통령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데 아주 미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뵙는데요. 원장님 진짜 좋아 보이세요.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예. 국정원장 잘린 다음에 예.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국정원에 몇 킬로그램이나 내놓고 오셨어요? 거기서도 저는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아니 하는데 가시기 전보다 한 좀 더 가벼워 지금 한 보이세요. 3kg 빠졌습니다. 그 정도. 예. 국정원에 3kg 묻어놓고 오신 거죠, 뭐. 그걸 국정원은 진짜 개혁해서 예. 존경하는 조직이고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질, 퀄리티가 가장 높아요. 제가 뭐 청와대, 문체부, 뭐 국회 여러 곳에서 일해봤지만은 국정원 직원들은 근본적으로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예. 있어요. 그래서 참 국정원을 저는 존경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분들인데 굉장히 잘려 나올라 가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뭐 또 임기가 아주 뭐 대통령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아니 아무튼 그런데 엄중한 시기에 아니죠. 예. 그거 아니죠. 바뀔 거 알았죠. 그렇지만은 관례상 후임자 청문회가 끝나면은 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해서 예. 너는 나가고 차장들 다 데리고 나가고 어떤 분을 1차장으로 추천을 해라. 그런데 좀 생각해보고 할게요. 그랬더니 11시가 되니까 우리 국정원 간부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냥 내놓고 나왔죠 뭐. 원래 인사와 관련된 뒷얘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섭섭하셨나 봅니다. 섭섭하지는 않았지만 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것은 느꼈죠. 아무튼 엄중한 시기에 그렇죠. 정말 중책을 잘 마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완전히 국정원을 개혁했습니다. 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 국내 정부 하지 않고 정치 개입하지 않는 원년을 만들었습니다. 국정원 60년이 작년도인데 국정원 60년사는 김대중 탄압사입니다. 박정희, 김종필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대통령을 일본 호텔에서 토막내서 살인시키려고 했고 현해탄에서 빠쳐 죽이려고 했고 전두환, 노태우, 안기부가 사형 선고를 했고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이 가장 파렴치하게 김대중, 김홍업, 박지원이 외자도피를 해서 미국에 막대한 부동산을 사놨다. 이렇게 몰았지만은 결국 국정원이 카운터파트인 CIA, FBI 그리고 우리 국서청에서 미국의 IRS
해가지고 무혐의 되더라고요. 예. 예, 그렇으니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죠. 국민들이 얼마나 그런 루머에 현혹됐습니까? 국정원장 계시면서 정치 개입 안 하겠다. 그 약속 지키신 것도 큰 건데 그게 원년이군요. 원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쳤지만은 지금은 제가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간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밖에서는 제가 굉장히 힘이 센 걸로 알고 아니, 아주 원래 무서워하더라고요. 세시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즐겼지만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원장님은요. 국정원을 진짜 좀 존경하고 사랑하세요. 앉아 계시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칭찬해주면 고래처럼 춤을 춥니다. 사실 원장님 뭐 저 아니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도 백운기 앵커의 추앙을 가장 받고 싶습니다. 예, 제가 추앙합니다. 진짜 방송을 잘하잖아요. 왜 잘렸어요? 뭘 잘려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지 저도 않습니까? 잘렸으니까 우리 잘린 사람 모임을 한번 합시다. 곧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장도 잘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셋이 만납시다. 원장님 모시고 30분이 분명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자주는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죠. 알겠습니다. 원래 뭐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니까. 국정원장 얘기하신 김에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쭤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국내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 준비한다고 저렇게 그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핵실험 강행할 것 같습니까? 제가 22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해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했고 그것이 6.15 공동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고 가장 언론에 또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핵실험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면은 국정원장으로서 알고 있는 그러한 비밀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국민들도 생각하고 나오신 다음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대북송금 특검 감옥 3년 살았는데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 무섭습니다. 국민들이 아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뭐 크게 여쭤봐야 너무 길어지니까. 지난번에 북한이 미사일 8발 발사했을 때 우리도 대응으로 8발을 똑같이 쐈습니다. 물론 이제 동해상으로 쐈지만 그 대응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도 얘기 안 하렵니다. 그래요? 묻지 마세요. 자꾸 시간 가니까 대북 정책은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제가 예. 청와대 재임 중에 청와대에서 조선일보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어쩌냐. 예. 어떤 내용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향신문하고 통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하고 한번 해보면 어쩌냐라고 해서 제가 조선일보에 전화를 했더니 국정원장이 인터뷰한다니까 웰컴이죠. 예.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은 불사이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능력이 출중해서 4-3군 한다.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예. 5월 9일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지만은 5월 10일부터 약 한 달여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겠다. 예. 이걸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첩보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정책부서인 외교부나 국방부나 통일부나 산자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말을 못하는 업무이다. 그렇지만은 차기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건의를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첫째,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국정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북한의 비핵화 이것은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이 아무리 막말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위 선제 공격을 하겠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위기가 오면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소위 6.25 때 이승만 대통령도 자위대가 참전 운운하니까 38선에 있는 우리 국군의 총구를 일본으로 향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ICBM 핵실험을 하더라도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은 한미일 즉 자위대가 한반도 영토에 와서 영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했고 네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이 변화된 김대중 노무현 이 10년을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놓고 시작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은 예. 변화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인정해서 거기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대북전단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건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예. 예. 이걸 했죠.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너무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 통면 뒷면에다 하잖아요. 예. 일면, 이면에다 보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보수나 진보나 예. 참 역시 박지원 원장이 잘했다라고 예. 했는데 그게 잘못됐던지 아니 뭐 10일 날 취임하셔가지고 11일 날 잘라버리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것보다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평가를 뭐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니까 원장님이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렇게 쭉 자란 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 구단이신데 문재인 정부의 정치 구단을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국정원장 쓰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후임자 예. 결정돼서 청문회 하면은 나와야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냥 그때까지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이 국정원장이라는 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얼마나 어렵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보 예. 공백이 생기죠. 그 사이 뭐 미사일도 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즘 국정원장 할 때는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예. 오늘 또 쏘았냐. 일어나면은 어디가 해킹 당했냐. 이런 걸 물었는데 예. 지금은 그냥 아침 8시 반까지 자다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처음으로 방송하니까 예. 6시에 일어났더니 오늘 지금도 이제 기지개를 굉장히 펴셨던데. 졸립니다. 졸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제 영혼이 담겨 있는 민주당의 복당을 하고 예. 그런다고 제가 무슨 뭐 비대위원장 예. 무슨 당대표? 당대표 이런 일선에 나가려고는 현재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에서 잘 되도록 조언을 하고 예. 특히 제가 할 일은 여야 구분 없이 국가 원로답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고 예. 잘못하면은 이건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예. 유쾌, 통쾌하게 정치 읽어주는 정치구단 박지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사실 지금 민주당 특히 그렇고 여야도
지금 우리 사회에 좀 어른이 안 계셔가지고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좀 어른이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아, 제가 무슨 어른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100kg는 어른이 아닌데 벌써 이제 만 80이 넘으셨더라고요. 80입니다. 아, 대통령 잘 뽑으니까 나이도 한 살 내려지잖아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내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운 정치이고 이번에 제가 한 달간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고승 스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이렇게 싸우지 마라. 옛날 김대중 민주당으로 돌아가라. 예. 좀 실사구시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투쟁할 건 투쟁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선거를 계속해서 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뽑아서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원장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맨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된다. 어떤 거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민심을 중시해야 돼요. 정치는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애용하는 말이 어떤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걸 생각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에 좀 역행한 측면이 있었죠. 꼭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장을 2년 한 사람한테 그렇게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해야 될까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막 듣고 싶은 얘기를 절대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아니 저도 합니다. 궁금하지만은 예. 절제된 표현을 하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뭐 대통령 선거는 조국 때문에 지방 선거는 검수완박 때문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1610만 표를 받았고 바로 한 달 후에 지방선거에서 930만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온상이고 우리나라 정치 풍향계인 광주의 투표율이 37.7%, 예. 또 전남이 59.9%?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예. 이걸 잘 읽으면은 민심이 어디 있는가, 왜 패배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야죠. 지금 국민이 무엇을 민주당한테 바라고 있어요? 싸우지 말고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지금 정치권이요. 여당, 국힘당도 싸우고 민주당도 싸우는데 밖에 있어 보면은 보여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늪으로 빠는 게 아니라 이미 빠졌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수기해서 만들어내야지 남북관계가 어떻습니까? 매일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야 공이 싸움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바라는 민심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고의 대변인이셨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이렇게 기자들과 계속 일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신선하죠. 예.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탈하게 예.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모모한 인사들하고 음식점에 가서 술을 드신다든지
또 특히 출근하면서 미국처럼 기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은 소통의 방법으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발언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만약 실수를 했을 때, 실언을 했을 때 국내, 국제적 파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은 참모들이 만들어준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원고를 읽는 겁니다. 천하의 실력도 있고 말씀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과 전화할 때는 원고를 다 씁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클린턴 대통령 각하 이런 것부터 써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신선하고 좋지만은 나는 거기서 꼭 사고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예. 참모들이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서 그러한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나마 매일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 듣고 신선한 시도였고 그런데 또 그렇게 우려를 갖고 계신다면 또 그거 안 하면은 또 그것도 좀 아쉽겠는데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을 넓히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또 그렇게도 하지만은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기자 간담회를 가져서 기자간담회로 일문일답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은 안 된다. 저는 꼭 사고 날 것 같아요. 예. 사고 안 나야죠. 근데 안 나야죠. 즉흥적으로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 나죠. 있죠. 예. 나게 돼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오는 대로 하다가는 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일종 의원 저하고도 가깝습니다만 예. 지금 얼마나 힘내요. 제가 임대아파트 이렇게 얘기가- 말을 많이 예. 하고 살지만은 제가 설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 트위터 잘못해가지고 트화는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사실 미국은 또 원장님 따라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분도 미국 많이 아시겠죠. 저는 잘 몰라요. 거버먼트 더토니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검사장 예, 뭐 검찰들을 거기는 뭐 디스트릭트 오토니 해가지고 또 이 투표로 하는 것도 있고 연방 검사도 있고 그래요. 제 조카도 연방 검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미국 연방 검사인데 그러한 분들이 미국에는 법조인들이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하원 또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70%? 예, 그러니까 법조인이지만은 그건 미국이에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한 인사 국무조정실장 예,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금감원장 예, 비록 측근 검사이지만은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정원 기조실장 한동훈 법무장관과 쌍벽을 이루는 왼팔 오른팔인데 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국정원 기조실장은 청와대에서 지명을 해줬어요.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검사들이 많이 왔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니까 요직에 다 앉혀놓으니까 과유불급이다. 예. 이걸 시작하는 건데 앞으로도 더 쓰겠다 검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은 오기로 하면 안 돼요. 오기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쓰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좀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법조인이라고 안 쓰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겠다. 예.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여성 중용 안 한다니까 네 명 다 지명해 버리잖아요.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돌아온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 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꼭 나와주십시오. 그때는 1시간씩 하죠. 예, 짤리 모임도 같이 해요. 예,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